사랑, 질투,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선택. 아델그룹을 둘러싼 갈등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이 시기에 붉은 진주는 단순히 사건이 터지는 구간이 아니란 사람들 마음속에 감춰져 있던 감정이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구간입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안에서는 이미 사랑도 흔들리고 질투도 깊어지고 복수도 조금씩 형태를 갖춰가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백준기의 딸 백진주와 김단희의 조카 박민준의 관계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마음이 분명합니다. 진주는 민준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편안하고 민준 역시 진주 앞에서는 재벌가 후계자라는 무거운 이름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민준은 늘 누군가의 기대와 계산 속에 놓여 있는 사람입니다. 아델그룹 안에서는 후계자로서 평가받아야 하고 집 안에서는 끊임없이 비교당하고 주변 사람들은 그의 마음보다 자리와 조건을 먼저 봅니다. 그런데 진주만은 달랐습니다. 진주는 민준을 아델그룹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박민준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민준이 진주를 좋아하는 건 단순한 연애 감정이 아닙니다. 그녀와 함께 있으면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인지 그대로 인정받는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민주는 진주를 보며 말합니다. 그냥 좋아. 이유를 말하라고 하면 잘 모르겠는데 그냥 좋아. 이 말은 단순해 보이지만 민준의 진심이 그대로 드러나는 말입니다. 재벌가에서 계산 없이 사람을 좋아하는 감정이 얼마나 귀한지 민주는 진주를 통해 처음 제대로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진주도 그런 민준의 마음을 받아들입니다. 진주는 민준과 미래를 이야기하고 함께할 시간을 상상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불안보다 설렘이 더 큽니다. 하지만 이 행복한 분위기를 불편하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백진주의 친구 최유나입니다. 유나는 어릴 때부터 진주를 보며 살아왔습니다. 친구였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늘 비교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진주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재능도 있고 사랑도 받습니다. 반면 유나는 늘 뒤에 있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감정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깊게 쌓입니다. 남들은 둘을 친구라고 보지만 유나 마음속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경쟁이 시작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나는 진주가 민준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며 참지 못합니다. 그녀가 화가 나는 이유는 민준을 좋아해서만이 아닙니다. 진주가 또 한 번 자신보다 먼저 선택받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유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왜 저 애는 늘 당연하다는 듯 좋은 것들을 가지는 걸까? 왜 나는 항상 밀려나야 하지? 이 감정이 위험한 이유는 질투가 단순히 미움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질투는 시간이 지나면 상대가 가진 것을 빼앗고 싶은 마음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이 틈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델그룹 회장 박태호입니다. 박태호는 사람의 약한 마음을 너무 잘 아는 사람입니다. 누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 때문에 흔들리는지 금방 알아챕니다. 유나가 민준을 향한 마음이 있다는 것, 그리고 진주에 대한 열등감이 깊다는 것을 박태호는 정확히 읽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나에게 달콤한 말을 건넵니다. 민준이 있는 자리에 가까이 갈 수 있게 해주겠다고, 더 큰 기회를 줄 수 있다고, 원하는 걸 얻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식으로 유나를 흔듭니다. 유나가 그 제안에 흔들리는 건 욕심이 많아서만은 아닙니다. 한 번쯤은 자신도 선택받는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게 유나의 약점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낄수록 누군가가 특별한 자리를 약속할 때 더 쉽게 무너집니다. 한편 쌍둥이 언니 김명희의 삶으로 살아가는 김단희 역시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단희는 겉으로는 냉정해 보이지만 사실 누구보다 간절합니다. 그녀에게 복수는 순간적인 분노가 아니라 오래 버텨온 삶의 이유에 가깝습니다. 그런 김단희에게 중요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백진주의 아버지 백준기입니다. 백준기는 단순히 진주의 아버지가 아니라 김단희가 쫓고 있던 진실의 열쇠를 쥔 인물입니다. 그는 김단희에게 언니 사건과 관련된 결정적인 증거가 남아있다는 이야기를 전하려 합니다. 김단희가 백준기를 다시 만나고 싶어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녀는 이제 감으로 싸우는 단계를 지나 확실한 증거로 아델가를 무너뜨리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오정란과 박태호를 단숨에 흔들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백준기 역시 김단희에게 쉽게 다가온 것이 아닙니다. 그도 아델가와 얽힌 위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김단희에게 말합니다. 당신 언니를 살해한 범인의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김단희에게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그녀가 버텨온 세월 전체를 흔드는 말입니다. 김단희는 그 순간 다시 다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진실은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하지만 김단희의 삶이 단순히 복수만으로 채워진 것은 아닙니다. 그녀에게는 김단희의 조카 박민준이 있습니다. 민준은 단희에게 단순한 조카가 아닙니다. 언니가 남긴 가장 소중한 존재이자 반드시 지켜야 할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희는 민준을 향해 더 냉정해집니다. 민준이 원하는 삶을 편하게 살게 두기보다 아델그룹의 후계자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준이 유학을 준비하고 더 자유로운 미래를 바라보려 할 때도 김단희는 마음이 흔들립니다. 조카의 행복을 생각하면 보내주고 싶지만 복수를 생각하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단희는 민준에게 말합니다. 넌 아델그룹의 주인이 되어야 해. 이 말은 욕심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단희에게는 절박함입니다. 민준이 그 자리에 올라야 언니의 죽음도 자신이 버텨온 시간도 의미를 갖는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준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진주와 함께 평범한 미래를 꿈꾸고 싶은데 단희는 계속 다른 길을 보게 만듭니다. 이런 갈등이 쌓이면서 민준은 점점 더 지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미래를 지키고 싶지만 가족의 기대와 책임은 그를 다른 방향으로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바로 이 틈을 유나가 파고듭니다. 유나는 겉으로는 진주 옆에 있는 친구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점점 더 선을 넘습니다. 공모전 디자인 문제에서도 진주가 자신을 감싸주는데도 유나는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진주의 선의가 자신을 더 초라하게 만든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진주가 실수를 덮어주고 자신의 잘못을 부드럽게 넘어가려 할수록 유나는 그걸 배려가 아니라 동정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폭발합니다. 끝까지 날 동정해? 이 말에는 유나의 자존심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진주는 도와준다고 생각했겠지만 유나에게는 그 장면 자체가 또 한 번의 패배처럼 느껴졌던 겁니다. 이후 유나는 점점 더 박태호의 제안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민준 가까이 갈 수 있고 지금보다 더 높은 자리에 갈 수 있고 무엇보다 진주를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 그녀를 붙잡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입니다. 정말 여기까지 가도 되나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선을 넘는 것 같은데 그런 흔들림이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질투와 열등감은 오래 품을수록 사람을 좁은 길로 몰아갑니다. 유나는 결국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이번만 넘어가면 내가 원하는 걸 가질 수 있다고. 그리고 그 선택은 점점 더 큰 위험으로 이어집니다. 한편 백준기는 점점 더 위험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그는 아델가의 비리와 감춰진 돈의 흐름, 그리고 김단희 언니 사건과 연결된 중요한 흔적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태호 입장에서는 백준기를 가만히 둘 수 없습니다. 백준기가 입을 열면 지금까지 숨겨온 것들이 한꺼번에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백준기는 거래하지 않겠다고 선을 긋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델가의 방식에 끌려다니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쥔 사람은 언제나 위험해집니다. 진주는 그런 아버지를 걱정합니다. 아버지가 뭔가 큰 위험 속에 있다는 걸 어렴풋이 느끼고 함께 시간을 보내려 하고 곁에 있으려 합니다. 바로 그런 순간이 더 안타깝습니다. 진주는 아직 모든 걸 모른 채 남은 평범한 시간을 붙잡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결국 큰 사건이 터집니다. 진주와 백준기에게 끔찍한 사고가 닥친 겁니다. 차 안에는 폭탄이 설치되어 있고 상황은 순식간에 통제 불가능해집니다. 백준기는 마지막까지 진주를 살리려 합니다. 우리 딸 아빠가 많이 사랑한다. 이 말은 단순한 작별 인사가 아닙니다. 백준기가 끝까지 진주를 지키고 싶어 했던 마음, 아버지로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딸을 먼저 생각한 마음이 담긴 말입니다.
진주는 눈앞에서 아버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겪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진주의 삶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고는 그저 사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이 일을 자살처럼 꾸미려 하고, 누군가는 진실을 덮으려 하고, 누군가는 자신이 시킨 일이 어디까지 커졌는지 두려워합니다. 유나는 크게 흔들립니다. 처음에는 여기까지 일이 커질 줄 몰랐을 겁니다. 그녀는 자신이 선택한 일이 단순히 진주를 밀어내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마주합니다. 그래서 불안해합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이 말은 누군가를 설득하려는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에 가깝습니다. 자신이 한 선택을 끝까지 인정하지 못하니까 계속 부정하며 버티려는 겁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반면 진주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아버지를 잃고 자신만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에 휩싸이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때 진주는 단순히 슬퍼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가장 믿고 의지하던 존재를 잃었을 때 생기는 공허함과 분노,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원망까지 한꺼번에 겪고 있습니다. 저 혼자만. 이 말 속에는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이 가득합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지키려다 위험에 빠졌는데 정작 자신만 살아있다는 사실을 견디기 힘든 겁니다. 그렇게 진주는 더 이상 예전의 진주로 남아있을 수 없는 상태에 가까워집니다. 이 구간은 단순히 사랑 이야기에서 복수극으로 넘어가는 연결 구간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기 감정을 숨길 수 있던 마지막 시간입니다. 김단희는 이제 증거를 향해 더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었고, 김단희의 조카 박민주는 지켜주고 싶은 사람을 잃을 위기에 놓이며 더 절박해졌고, 백준기의 딸 백진주는 상실과 충격 속에서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하게 될 준비 단계에 들어섰고, 백진주의 친구 최윤아는 질투를 넘어서 죄책감과 공포까지 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델그룹 회장 박태호는 여전히 직접 손에 피를 묻히지 않은 척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욕망과 불안을 이용해 판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시기에 붉은 진주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있었지만 지켜지지 못했고, 질투는 있었고 결국 선을 넘었고, 복수는 아직 완전히 시작되지 않았지만 이미 피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몇 가지 사건이 지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든 인물의 마음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틀어지는 시기였던 겁니다. 백준기의 딸 백진주는 이제 더 이상 이전처럼 사랑만 믿고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고, 김단희의 조카 박민주는 자신이 지키고 싶은 것을 지키기엔 너무 늦어질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백진주의 친구 최윤아는 원하는 걸 손에 넣을수록 오히려 더 불안해지고, 쌍둥이 언니 김명희의 삶으로 살아가는 김단희는 복수와 조카 사이에서 더욱 냉정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청자는 이쯤에서 분명히 느끼게 됩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누군가는 끝까지 지키려 하고, 누군가는 끝까지 빼앗으려 하고, 누군가는 모든 걸 잃고 나서야 되돌아오게 된다는 걸 말입니다.